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7월 19일 시장 정리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 호조 등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애플의 고용 축소 소식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일에 이어 주요 은행들이 후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분기 주당 7.7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주당 순이익이 0.78달러로 시장 예상치 0.75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계속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대 마진 수익 증가로 인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요 뉴스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주택지표가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7월 주택지수가 55를 기록해 저번 달 67에서 12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은 일단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102.6달러 플러스 5.13%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약세,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다. 이 큰 흐름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플, 경기 둔화에 내년 비용 줄이고 고용을 늦출 것이다. 이 애플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이제 키우고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다. 이게 어제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2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역시나 최근에 나오는 소매 판매나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사람들의 불안감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보자면은 제품의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요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월급 역시도 여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큰 부담 없이 이런 부분을 넘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비 역시도 한동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저축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소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쁠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이게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정상화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연준은 꾸준하게 움직일 테니까 약간의 속도는 걸릴지언정 실제로 이 경기 침체가 가짜에서 진짜로 바뀌기 전에 모든 부분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다시금 이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미국은 미국이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긴 한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일단 미국 쪽만 볼게요. 자, 그리고 현재 골드만삭스는 75bp, 노무라는 100bp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월가 FOMC 갑론을방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만 좀 보자면 페드 의원들은 아직 뭐 75죠. 예. 그리고 100bp보다 75씩 여러 번 해서 올해 연말까지 뭐 3% 이상 빠르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25를 더하느냐 마느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최고치를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거를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최고치를 딱 찍었을 때 우리 투자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저점 매수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7월 주택시장지수 55 인플레 금리 상승에 급락을 했다. 뭐 이거는 예상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제 이거는 알고 있던 내용이 나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인플레가 조금 잡히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 지수가 반등을 할 수는 있거든요. 만약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미국의 주택시장도 탄탄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의 큰 요인을 잡고 있는 이 곡물 쪽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곡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요 이제 협상이 금주에 이제 터키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확실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거 안 팔잖아요. 그럼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이랑 남미 쪽에서 수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쑥 훑어보면은 지금 역대급 뭐 풍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판매 안 하는 거 그들이 다 커버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쫙 빨아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택 공급 로드맵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주택 공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건설사들, 그리고 여기에 엮여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요동을 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초유의 관심사는 지금 건설사들도 그렇고 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원자재들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지금 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런 거 어떻게 정부에서 이제 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지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확진자 폭증 시작됐다. 오후 9시에 이미 7만 명을 넘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정부도 액션을 취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관련주들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관련주 한번 보시길 바라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약하실 분들은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끝물이라면 끝물이니까 예전만큼의 파워는 조금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약하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쫙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시장 정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입장을 하신 다음 공부할 내용들까지 다 받아가시면서 이런 걸 보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는 싶은데, 자,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된다?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그걸 좀 누르시고 들어오시는 수고 정도는 취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시장이 좀 좋은데 에너빌리티가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아쉽죠. 예,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나쁠 건 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와 가격 방어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일단 홀딩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나오고 있는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자, 원전 사실상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를 한다. 이달 말쯤에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그린 텍소노미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원전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 한국 쪽에서 금융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 쪽의 지원이 이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수주 물량을 받을 때 다른 기업들과 비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없어졌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과까지 확실하게 되어야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라고 한다면 좀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지금 유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원전에 대해 그 전보다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시작은 최코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경쟁자가 원래는 누구였냐? 러시아,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들 거 지금 수주를 받을 만한 환경이 있습니까? 가격이 아무리 싸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거 지금 쓰면은 공적 취급받아요, 공적. 그러면 미국과 엮여 있는 한국의 원전에 발주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체코를 하나 따기 시작한다면 다른 원전들도 하나씩 따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너빌리티의 사업 내역을 조금 보자면 한국의 해상풍력 1등이고 수소발전 역시도 이 연료 전지 부분으로는 퓨얼셀이긴 하지만 전 세계 탑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한국의 각 지자체들에서 관련 사업들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만 커지더라도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시장도 역시나 기대해 보기가 괜찮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 동남아 지역들 역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결을 한번 생각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 쪽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 재료로만 놓고 본다면 좋은 것들이 쌓이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제가 왜 못 가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수급이 조금 꼬여서 그럴 뿐이지, 수급만 정상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수급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외국인 연이은 상승이 만들어지느냐 못 만들어지느냐, 이걸 1순위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 쪽도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버텨주고 있지만 다른 쪽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금투와 투신 쪽이 다시금 플러스를 어느 지점에서 만들어줄지 이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얘들이 딱 만들어지는데 만약 사모펀드까지 빨간불이 보여지고 외국인이 계속 빨간불 만들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일단 지금 당장에 기대해 보긴 힘들 것 같고 그냥 가능성 부분으로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도 한번 이제 볼 텐데 현재 위치 지지해주면 이렇게 수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위쪽 수렴 라인 딱 뚫었을 때 한번 액션이 나오는데 그때 61선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61선 쌍바닥 만들어지거든요. 야, 이러면 기가 막힐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일단 지지라인 여기 지켜준다? 나쁘지 않다. 61선 뚫어준다? 하면은 61선 쌍바닥 기대가 된다. 그리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되었을 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위쪽에서 떨어지는 이 큰 수렴 라인까지 뚫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위쪽에서 저항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61선 지지해주면은 버티는 거고, 아니면은 잠깐 비중 조절한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 여기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 취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일단 여기 매물대가 저항을 역할을 할지 아니면 과거처럼 지지의 역할을 해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지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못해도 25,000원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지금은 60 뚫는지 못 뚫는지 요것만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 괜찮은 결과물 우리에게 꾸준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거 버티는데 좀 위안을 삼키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가 1.33? 여기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독자 1.4만 명 정도 되면은 이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섹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요거를 한번 공개를 해서 같이 봐볼 예정입니다. 하니까 요거 한번 같이 봐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 말고도 실시간으로 멤버십 괜찮은 종목들, 요즘엔 뭐 섹터도 섹터인데 그냥 한 종목 한 종목씩 요거 좀 보셔라 라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도 멤버십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